당신이 12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9살 서윤아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보다 먼저 깨어나는 건 불안 때문입니다. 계약이 끊기지 않을까, 아이에게 부족한 엄마로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시댁에서 또 어떤 요구가 날아올까 하는 불안 말입니다. 하지만 유나는 아직 모릅니다. 그 모든 불안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참아온 12년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참는 것이 성격이 되어버린 한 여자가 자신의 삶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빌라 3층에 사는 서윤아는 공립도서관에서 계약직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어디서든 문제를 만들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동료들은 유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시댁 식구들은 유나를 순한 며느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유나 본인은 자신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참는 것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나의 하루는 언제나 핸드폰 진동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6시 시어머니의 전화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사 음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나야, 나물은 시금치로 준비하고 간은 좀 약하게 해. 지난번에 짰다고 큰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네, 어머님. 그리고 저는 동그랑땡으로 하지 말고 동태전으로 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참, 과일은 내가 사오는 게 나아. 둘째 며느리가 사오면 맨날 흠집 난 것만 사오니까. 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야 유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이내 익숙한 듯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유나에게는 10살 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고 남편 민수도 침대에서 코를 골고 있습니다. 유나는 혼자 아침 준비를 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도서관 출근 전에 제사 음식 재료를 사야 하고 퇴근 후에는 나물을 다듬어야 하고 밤에는 전을 부쳐야 합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시댁에 가서 상차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나가 이렇게 된 건 결혼 초부터였습니다. 2014년 27살에 결혼한 유나는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친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유나에게 시댁은 따뜻한 가족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나는 무엇이든 기꺼이 하려고 했습니다. 첫 명절 때 유나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도와 부엌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이가 아프다며 일찍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는 허리가 아프다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유나 혼자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유나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유나가 제일 착하네. 다른 애들은 맨날 핑계만 대고. 유나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제사에도 유나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12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언제부턴가 제사와 명절 준비를 전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빠지고 둘째 며느리는 아이 핑계로 늦게 도착합니다. 유나만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까지 남습니다. 유나는 이 상황이 불공평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남편 민수에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보, 나 혼자 하기 힘들어. 형님들한테도 좀 부탁해 줄 수 없어? 그때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미안해. 근데 형님들한테 말하면 또 집안 분위기 이상해지잖아. 한 번만 더 참자. 응? 한 번만 참자는 말은 100번이 되었고, 유나는 결국 참는 것이 자신의 성격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유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직 사서인 유나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계약이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나는 다른 동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먼저 나서서 합니다. 주말 근무도 야간 근무도 유나가 맡습니다. 관장님은 유나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서 선생님은 참 성실하시네요.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하시니까 저희도 편해요. 유나는 그 말에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하지만 유나는 압니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밤마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합니다.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사는 걸까? 왜 나는 한 번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유나는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재료를 준비합니다.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동태, 쇠고기, 과일까지. 장바구니는 무겁지만 유나는 혼자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 6시 도서관에서 퇴근한 유나는 부엌에 서서 나무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남편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아이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나무를 씻으며 생각합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이 말은 이제 유나의 주문이 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유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눕습니다. 내일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가야 합니다. 잠들기 전 유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며 유나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아직 모릅니다. 내일 시댁의 오래된 그릇장 아래에서 유나가 발견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유나의 12년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말입니다. 참는 것이 성격이 된 여자 서유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소리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릇장 아래에서 들려오는 무언가 굴러가는 소리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유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새벽 5시 유나는 음식을 싼 보자기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밤새 부친 정과 삶은 나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까지. 유나의 손은 무겁고 어깨는 뻐근합니다. 하지만 이제 익숙합니다. 12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시댁까지는 차로 1시간이 걸립니다. 남편 민수가 운전을 하고 유나는 조수석에서 눈을 붙이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괜찮아요. 유나는 습관처럼 대답합니다. 힘들다고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시댁은 30년 된 단독주택입니다. 유나에게 이곳은 늘 긴장되는 공간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유나의 몸은 자동으로 경직됩니다. 왔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옵니다. 유나를 보는 게 아니라 유나가 든 보자기를 봅니다. 네, 어머님. 음식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 부엌에 갖다 놔. 빨리. 유나는 인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부엌으로 향합니다. 부엌에 음식을 내려놓자마자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좀 두껍게 붙였네. 내가 얇게 붙이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나물간은 어떻게 했어? 말씀하신 대로 약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물을 젓가락으로 집어 맛을 봅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이게 약한 거야?
짜네 짜. 유나는 어젯밤 3번이나 간을 맞춰본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만들어야겠어. 시간은 있으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 며느리가 도착한 것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큰 며느리 정미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래, 왔어? 유나가 벌써 와서 준비하고 있어. 유나 씨,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정미는 웃으며 말하지만 부엌으로 들어올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냅니다. 1시간 뒤 둘째 며느리 수진도 도착합니다. 손에는 카페 커피를 들고 있습니다. 어머니,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그래, 괜찮아. 들어와서 쉬어. 수진도 거실로 가서 정미 옆에 앉습니다. 둘은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웃습니다. 유나는 부엌에서 혼자 나물을 다시 무칩니다.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짜고 다시 양념합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전 10시 상차림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시어머니는 유나에게 지시합니다. 유나야, 그릇장 맨 아래 큰 접시 좀 꺼내와. 제사상에 쓸 거야. 네. 유나는 부엌 구석에 있는 오래된 그릇장으로 갑니다. 키가 큰 장롱 같은 그릇장은 위에서 아래까지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나는 무릎을 굽혀 맨 아래 문을 엽니다. 먼지가 일어나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무언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단단한 것이 나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유나는 손을 멈춥니다. 그릇장 안쪽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접시들 뒤편으로 평소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유나는 손을 더 깊이 넣어 더듬습니다. 손끝에 뭔가 걸립니다. 종이 같은 느낌입니다. 유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깁니다. 먼지에 묻힌 낡은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습니다. 2014년 3월 15일 마이너스 서유나.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2014년 3월이면 결혼한 지 한 달 뒤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여기 있는 걸까요? 유나야, 뭐하니? 접시 안 가져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유나는 화들짝 놀랍니다. 지금 가져갑니다. 유나는 봉투를 재빨리 앞치마 주머니에 넣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접시를 꺼내는 것도 겨우겨우 합니다. 봉투를 발견한 이후 유나의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상을 차리면서도 음식을 나르면서도 계속 앞치마 주머니가 신경 쓰입니다.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까요? 유나는 화장실에 가서 봉투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부릅니다. 유나야, 국간 좀 봐봐. 유나는 다시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제사 준비는 계속됩니다. 유나 혼자 움직이고 나머지 며느리들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나에게만 이것저것 지시합니다. 이건 왼쪽으로 옮기고, 저건 접시를 받고, 과일은 다시 깎아. 유나는 대답만 합니다. 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따라 시아버지가 자꾸 유나를 봅니다. 평소 과묵하고 무표정한 시아버지가 유난히 유나를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유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시아버지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뭅니다. 그 시선이 유나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밥을 먹습니다. 유나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합니다. 유나가 정성껏 준비했네. 역시 유나가 제일 일 잘해. 시어머니의 말에
큰 며느리 정미가 웃으며 말합니다. 유나 씨가 원래 그렇잖아요. 착하고 성실하고. 맞아. 우리 유나는 착해. 불평도 안 하고. 유나는 밥을 먹으면서도 목이 메입니다. 착한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건데, 성실한 게 아니라 거절을 못하는 건데, 앞치마 주머니 속 봉투가 계속 신경 쓰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입니다. 당연히 유나가 합니다. 언니들, 설거지 같이 할까요? 유나가 처음으로 말을 꺼냅니다. 정미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 나는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수진도 핸드폰을 보며 말합니다. 나는 애들 데리러 일찍 가봐야 해서. 결국 유나 혼자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던 유나 앞으로 시아버지가 다가옵니다. 물을 마시러 온 것처럼 냉장고를 엽니다. 하지만 물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유나 옆에 서 있습니다. 유나는 어색하게 설거지를 계속합니다. 유나,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네, 아버님.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었니? 유나의 손이 멈춥니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아니요, 특별한 일은요. 시아버지는 유나를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쉽니다. 그래, 뭐 없으면 됐어. 시아버지는 물도 마시지 않고 부엌을 나갑니다. 유나는 흐르는 물소리만 들으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방금 대화가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부엌에 남아 정리를 합니다. 다른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조용해진 부엌에서 유나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봉투가 만져집니다. 이제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서워도 불안해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나는 부엌 문을 살짝 닫고 봉투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열려는 순간 남편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여보, 뭐해? 유나는 재빨리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갈 준비해. 다들 기다려. 응, 알았어. 유나는 봉투를 열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봉투가 계속 느껴집니다. 12년 전 결혼 초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 그릇장 깊은 곳에 숨겨진 이유. 유나는 결심합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든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 참는 것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유나의 손은 주머니를 꽉 쥡니다. 봉투의 모서리가 손바닥에 닿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오늘 밤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합니다. 밤 11시, 유나는 집 욕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는 모두 잠들었습니다. 유나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덮어 그 위에 앉습니다. 손에는 오후 내내 품고 있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봉투를 바라봅니다. 열어야 하는데 손이 떨립니다. 알고 싶은데 두렵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유나는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과 통장 사본 한 장입니다. 유나는 먼저 종이를 펼칩니다. 글씨가 보입니다. 남편 민수의 글씨입니다. 각서. 본인 김민수는 2014년 3월 15일부로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1. 김씨 가문의 제사 및 명절 준비는 서윤아가 전담한다. 2. 제사 및 명절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윤아가 부담한다. 3. 이는 김씨 가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영구적으로 시행한다.
2014년 3월 15일 김민수 서명. 유나의 손이 멈춥니다. 다시 읽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각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전담한다는 말이 보입니다. 영구적이라는 표현이 가슴을 찌릅니다. 유나는 통장 사본을 봅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입니다. 2014년 3월부터 매달 입금 내역이 찍혀 있습니다. 입금인은 서유나입니다. 유나는 기억합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사 비용을 미리 모아두면 좋겠다고, 가족을 위한 일이니 유나도 동참하면 좋겠다고. 유나는 그때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보냈습니다. 12년 동안 1,4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서였습니다. 동의가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유나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유나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왜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빠져도 괜찮았는지, 왜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유나에게만 지시했는지, 왜 남편은 한 번만 참자고만 했는지. 이미 정해진 일이었으니까요. 각서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유나는 12년 동안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편한 구조였습니다. 유나 혼자 책임지고 유나 혼자 참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나는 울지 않습니다. 화가 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느낌입니다. 배신감보다 허탈함이 먼저 옵니다. 나는 뭐였을까? 그냥 편한 도구였을까? 유나는 각서를 다시 봅니다. 남편의 서명이 보입니다. 또박또박 쓴 글씨. 유나는 욕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침실로 가서 자고 있는 남편을 봅니다. 깨울까 고민하다가 유나는 그냥 거실로 나옵니다. 지금 당장 말하면 소리를 지를 것 같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깨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시아버지입니다. 평소 전화를 거의 하지 않는 시아버지의 전화입니다. 유나, 나야. 네, 아버님. 오늘 시간 있니? 잠깐 만났으면 하는데. 유나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후 2시 유나는 시댁 근처 카페에서 시아버지를 만납니다. 시아버지는 커피를 주문하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제 봤니? 그릇장에서. 유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내 어머니가 민수한테 각서를 쓰라고 했을 때도 알았어.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나도 반대했어. 그건 아니라고 했어. 근데 시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근데 내 어머니가 고집을 부렸어.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는 말을 안 듣는다고. 유나는 착하니까 할 거라고. 나는 집안이 깨질까봐 그냥 넘어갔어. 시아버지의 손이 떨립니다. 12년 동안 너 혼자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비겁했어. 유나는 시아버지를 봅니다. 처음 보는 표정입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섞인 얼굴입니다. 아버님, 응, 저도 비겁했어요. 알면서도 참았으니까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돼. 저녁 유나는 각서를 들고 다시 시댁으로 향합니다. 남편 민수도 함께입니다. 민수는 차 안에서 유나에게 묻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시댁에 가는 거야?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 유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맞이합니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오늘은 제사도 아닌데. 어머님, 가족들 좀 모아주세요. 뭐? 할 말이 있어요. 다 같이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습니다. 뭔가 느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까지 모입니다. 시아버지도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유나는 가방에서 각서를 꺼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유나가 각서를 펼쳐 보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12년 전 제가 결혼했을 때 쓴 거예요. 남편이 서명했고요. 민수가 황급히 각서를 봅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습니다. 여보, 이게 당신도 기억 안 나요? 어머니가 시키셔서 쓴 거잖아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분명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이게 제 성격인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참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유나는 가족들을 한 명씩 봅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정해진 거였어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모든 비용을 내고 모든 걸 참도록 만들어진 구조였어요.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유나야, 그건 어머님. 유나가 시어머니의 말을 끊습니다. 이제 못하겠어요. 더 이상 제사 준비도 비용도 제가 맡지 않을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가족이 깨진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미 깨져 있었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큰 며느리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유나 씨, 우리는 몰랐어요. 정말로요. 저도 압니다. 언니들은 몰랐겠죠. 편하니까 그냥 받아들였을 거예요. 유나는 각서를 접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12년 동안 시아버지가 일어섭니다. 내 잘못이 크다. 알면서도 방치했으니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봅니다. 당신도 인정해야 해. 이건 잘못된 거였어.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뭅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합니다. 유나는 가방을 듭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갈게요. 다음 제사는 어떻게 하실지 가족들끼리 상의하세요. 유나가 현관으로 향합니다. 남편 민수가 따라옵니다. 여보, 미안해. 나는 정말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힘들어요. 유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차에 타서야 유나는 눈물이 납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입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편에 선 것입니다. 무섭지만 후회되지 않습니다. 떨리지만 뒤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끝나면 내일이 옵니다. 그 내일은 어제와 다를 것입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참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내일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의 삶은 단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만은 여전했고 남편 민수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나가 더 이상 모든 것을 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유나야, 다음 주 제사인데. 네, 어머님. 너 혼자 준비하기 힘들면 간소하게 해도 돼. 예전 같으면 괜찮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나는 다르게 말합니다. 저는 이번엔 참석만 하겠습니다. 준비는 어렵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그래, 알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유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유나의 손은 떨립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남편 민수는 그날 저녁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엄마한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너무했죠. 12년 동안. 민수는 할 말을 잃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엄마가 시킬 때 그냥 했다는 게 변명이 돼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도 선택해야 해요. 엄마 편에 설 건지, 아내 편에 설 건지.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서관에서도 유나는 달라집니다. 관장님이 또 주말 근무를 부탁합니다. 서 선생님, 이번 주말에도 좀. 예전 같으면 바로 수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나는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렵습니다. 개인 일정이 있어서요. 관장님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아, 그래요? 서 선생님이 거절하시는 건 처음인데. 네, 앞으로는 제 시간도 좀 지키려고요. 유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필요를 말합니다. 동료들도 유나의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처럼 모든 일을 떠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거절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유나는 배워갑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유나야. 네, 아버님. 다음 제사 말인데 우리끼리 얘기했어. 유나는 숨을 멈춥니다.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어. 그리고 역할을 나누기로 했어. 네. 큰 며느리가 남을 맡고 둘째 며느리가 전 맡기로 했어. 비용도 3등분하고. 유나는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요? 응. 내가 말한 게 맞았어. 한 사람한테만 떠넘기는 건 잘못된 거였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내 어머니도 인정했어. 시간이 좀 걸렸지만. 유나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완벽한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내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용기 냈으니까 우리도 바뀔 수 있었어. 통화를 끊고 유나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 균열은 유나가 만든 것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균열입니다. 일요일 오후 유나는 아들과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묻습니다. 엄마, 요즘 달라진 것 같아. 그래. 어떻게?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 유나는 아이를 내려다봅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느낄 만큼 변했다는 게 신기합니다. 엄마가 좀 달라지려고 노력 중이야. 왜? 참기만 하는 건 좋지 않더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하는 거더라. 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렇게 할래. 그래, 너도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응. 아이의 밝은 대답에 유나는 웃습니다. 유나는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선을 정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날 밤 유나는 거울 앞에 섭니다. 39세 서유나. 공립도서관 계약직 사서. 한 아이의 엄마. 12년 차 아내.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은 달라졌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참는 것이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는 것은 선택이었고,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도 해결해야 할 대화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습니다. 침묵보다 말하는 쪽이 덜 아프다는 것을, 참는 것보다 선을 긋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것을. 유나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엽니다. 그리고 적습니다. 나를 위한 약속. 1. 힘들면 힘들다고 말한다. 2. 할 수 없으면 거절한다. 3.
내 시간을 소중히 한다. 간단하지만 유나에게는 혁명입니다. 침대에 누워 유나는 생각합니다. 그릇장 아래에서 들렸던 소리를요. 무언가 굴러가는 그 소리를요. 그 소리는 유나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를 깨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신호였습니다. 12년을 참아온 여자가 이제는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아지는 대신 잘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유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신의 편에 선 사람의 이야기, 선을 긋는 연습을 시작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입니다. 유나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